자, 김자은 북한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이 조만간 예정돼 있죠. 이거는요, 북한도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 그리고 미국, 한국 다 얘기를 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 자체가 위험한 만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 이 내용을 좀 다뤄볼 텐데요. 우선요,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을 담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9월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환속 나온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안녕과 해외 방문 성과를 축원했습니다. 국방부는 김정은이 아마 오늘 새벽에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이슈와 관련해서 미니 인터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궁금한 게 지금도 열차가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블라디보스톡이든 아니면 그 위쪽의 어느 북쪽의 어느 도시독은 사실 북한 평양에서 비행기 타면 뭐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리를 2박 3일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말하기를 10일 출발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오늘까지 2박 3일이에요. 이렇게까지 걸려서 이동하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건데요. 아마 예. 좀 시종적인 편리성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총비서의 전용 열차 안에는 모든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죠. 평소에 회의실, 침실 뭐 다 갖춰져 있는 것이고 식당까지. 그거를 이용해서 어쨌든 뭐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간에 러시아 현지에 가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평소 취향대로 평소 습관대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그 방법의 방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지금과 같이 미중 전략 경쟁 화제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종의 이제 북러 연대를 좀 과시하는 효과. 예, 옛날에 하노이 때 한번 저희가 봤었죠. 그 긴 거리를 열차로 갔어요. 예, 그 이번에 한 2박 3일 정도 전 세계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받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열차가 태양호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면서요? 태양호. 예, 뭐 태양이라는 명칭을 워낙 북한이 자주 쓰는데 김정은 전용 열차인데 이 열차는 어떤 열차입니까, 이거는요? 김정은 전용 열차로 이게 선대인 김일성 주석 때부터 사용이 됐던 건데 물론 그때는 다른 열차죠. 지금 다 낡아서 교체가 된 건데 이름은 같다. 이름은 이제 김일성 때부터 해가지고 1호 열차죠. 그러니까 태양호 쓰는 건데 이게 세대가 운영이 됩니다.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세대가 있어요. 세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서로 좀 그렇게 약간 좀 가려가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을 할 때 저 열차편 어디 가면은 그 세대가 동시에 움직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좀 분산을 시키는 거죠. 어디에 실제 김정은 총비서가 타고 있는지 모르게. 예, 그렇게 세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고 공교롭게도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거 처음에 이제 1호 열차를 선물해 준 게 소련의 스탈린이었습니다. 김일성. 지금 저 1호 열차 저 이른바 태양호의 내부죠. 지금 저 모습이요, 지금. 예, 이게 저게 이제 2019, 18년도에 이제 중국 갔다가 돌아올 때 모습인데 뭐 흡사 약간 호텔 로비 모습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겉 모양은 굉장히 좀 평범하고 낡아 보이는데 속은 계속 아마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겁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무를 봐야 되고 또 잠도 자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내부 공사를 해서 굉장히 현대식 호텔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죠. 그렇다면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에서는 뭐 주석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 주석궁의 축소판이 그냥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그렇죠. 움직이는 호화 요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수행을 했던 사람의 회고에 따르면은 저 안에서 모든 요리들을 다 주문해서 먹었어요. 예, 그 당시 한 보름 넘게 갔거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식료품도 다 싣고 충분히 이제 고급 요리까지 그리고 또 와인과 위스키 다 즐길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신변 문제 때문에 음식도 다 싣고 가고 요리사까지 다 데리고 가는 거군요. 이번에도 맞습니다. 역시 그런 모습일 거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 열차 관련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1박 2일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 거리를 대충 거리는 지도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데 그 거리를 거의 3일씩 걸려서 간다는 거는 시속을 따지자면 뭐 40에서 50 정도로 그냥 느리느리 간다는 건데 아니 무슨 마차도 아니고 마차도 그거보다 사실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저 정도 거리가 나오는데 저거를 3일 동안 간다는 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느린 겁니까? 이게 첫 번째 북한의 열악한 철도 사정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계속 이제 수리를 하고 보수가 되어 있는 철도 사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느릴 수밖에 없고 고속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김정은 총비서가 타고 있는 태양호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방탄 철갑으로 쌓여져 있어요. 일단 무게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예, 그래 보통 열차의 무게보다 4-5배 이상. 그리고 또 알려진 전원에 따르면은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두께가 우리 보통 이제 KTX나 기차 타면 뭐 기껏해야 2-30cm 정도잖아요. 예. 그게 한 60cm, 70cm 된다고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 철갑이요. 그러니까 철갑 이제 두께가 겉대고 있는 방탄 철갑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두꺼운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무게를 사실 북한의 열악한 철로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를 만약에 100km 이상으로 달렸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가서도 러시아는 철도 사정이 그나마 좀 나을 텐데도 예. 어쨌든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큰 빠른 속도로 내긴 좀 힘든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 열차가 한 160km, 180km 정도 달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달리기에는 어쨌든 러시아는 또 우리는 표준계, 북한도 예. 표준계를 쓰는데 러시아는 또 광계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쓰던 바퀴가 아니라 좀 바꿔 타고 또 가야 되는 예.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자기 표준대로 가지 않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좀 러시아에 가서도 조금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김일성도 여기 김정일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갈 때 빼놓고는 예. 인도 갈 때 빼놓고는 그때 말고는 계속 다 기차를 탔었는데 그게 예. 이제 갈 때가 이제 중국이랑 소련, 구소련 정도이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예. 가능했던 것이고 근데 김정은 총비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싱가포르 갈 때는 비행기를 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중국에 빌려서 그때 탔던 당시 거죠? 리커찬 총리의 전용기를 빌려서 예. 타고 갔었는데 좀 사실 좀 굴욕적인 예. 일이죠. 그리고 전용기가 지금 갈수록 그때도 2018년이고 벌써 지금 5년이 흘렀잖아요. 예. 더 노후됐겠죠. 그거 타고 또 러시아 짧은 거리 1시간 정도라도 혹시라도. 가는 거 안전을 좀 담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비행기도 마땅치 않다. 근데 예, 열차는 예. 있다. 뭐 이렇게 네, 예. 들리네요. 예, 예. 자,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실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과연 어디에 열릴까? 이것도 아직 모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시가 표시가 돼 있는데 일단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지금 동방경제 포럼 열리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할 걸로 알았는데 지금 열차가 이걸 지나서 북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도시가 우스리스크가 있고요. 더 가면은 보스토치니가 나옵니다. 우주기지가 나옵니다. 지금요. 그런데 마침 또 오늘 푸틴 대통령이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있거든요. 근데 네. 김정은과 관련해서 이 우주기지 보스토치니 방문한다. 거기서 만날 것 같다. 뭐 이런 약간 내용을 꺼내놨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정상회담 어디서 열리는 겁니까, 이게?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들에 따르면 기차가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가지 않고 예. 계속 북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간다는 예,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자기는 보스토치니를 간다. 얘기를 하면 이제 보스토치니가 지금 유력해 보입니다. 일단 거기서. 예, 그리고 이번에 실제 북러의 무기 거래를 정상들이 담판을 한다고 한다면 북은 포탄을 주고 예. 러시아로부터 이제 정찰 위성과 관련 기술들을 예. 요구했을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 보입니다. 일단 보스토치니 거기 우주기지 새로운 우주기지가 있다는데 거기를 지금 회담 장소가 아니까 이렇게 추정이 돼요. 자, 다음은요. 이 상태에 대해서 미국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경고 목소리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o meet with an international pariah to ask for assistance in a war that he expected to win in the opening month, I would characterize it as him begging for assistance. Finalize a growing arms transfer relationship in which Russia receives significant quantities and multiple types of munitions from the DPRK for the Russian military to use against Ukraine.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 방문에 동행한 북한 인사들 화면으로 좀 정리해드리죠. 자, 우선 보시면 리병철, 박정천 다 여기 군입니다. 군 서열 1위, 2위가 가요. 그리고 외무상은 뭐 당연히 간다고 보죠. 그리고 박태성 당비서, 그다음에 김명식 해군사령관. 여기 보면 이른바 핵 잠수함, 뭐 위성 등등등등과 관련된 인사들이 이번에 동행을 한다는 건데, 이 정 교수님 예상대로 역시 무기 거래입니까? 그럼 북한은 뭘 바란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북한은 152mm 이제 포탄을 제공한다. 예. 하고 했을 때 이제 뭘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예. 이게 북한이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를 그렇고 상대할 때 늘 현찰을 주고 어음을 받는 구조예요, 사실은. 비핵화 관련돼서도 자기는 핵시설 파괴하면 끝인데 예. 뭐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 북미 관계 정상화 이런 건 다 어음이거든요. 그건 향후에 주는 거. 그렇죠. 러시아에 대해서도 좀 마찬가지로 좀 보입니다. 이거 지금 포탄 주면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포탄은 금방 줄 수 있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예. 군 정찰 위성이나 관련 기술, 뭐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이런 거 그 관련 그 정찰 위성이나 예. 관련 기술자가 평양이나 북한 그 국경 내로 넘어와 있지 않은 이상은 어음 장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 단판을 아마 지으러 가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아마 지금 올해까지 꼭 군사 정찰 위성을 가진다고 북한이 공언을 했습니다. 정찰 위성.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 정찰 위성 그리고 또 그 현지 우주 기지를 보면서 현장 실사 겸해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예. 아마 모종의 합의가 좀 되어 있겠죠. 북러간에.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현찰 대 어음 교환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 안심을 못하고 좀 노심초사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무슨 여러 가지 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인데 정찰 위성 자체를 받아올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뭐 그러면? 그렇게 요청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정찰 위성만 받아온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라 예. 로켓 발사를 2번 실패했잖아요. 예. 북한이. 그 로켓 발사를 성공할 수 있는 기술, 그 기술도 있네요. 로켓체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기술 개량을 위한 어떤 뭐 협력 그런 것들은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예상대로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와 미국은 굉장히 그걸 불편하게 보고 있잖아요. 미국과 우리는 각각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기 이전 거래 관련된 사람들에서 추가 제재를 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동행한 인물들 뭐 이미 제재 대상도 많이 있지만 네, 예. 추가 제재 다른 인물에 대해서 제재를 해도 근데 사실은 뭐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실제 북한 밖으로 안 나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인 거긴 한데 이제 그런데 러시아가 불가피하게 자기들도 제재에 또 연루되는 거 그거 좀 꺼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러시아가 제재 대상을 추가로 오른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예, 되죠. 그리고 러시아가 군사정찰 위성을 준다고 해도 예. 그게 뭐 한국이나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보고 중국도 보는 거예요. 중국도 보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아무리 지금 포탄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걸 선뜻 내줄까? 저는 조금 합리적 의심이 들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은 식량 지원 같은 거 얘기 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식량? 러시아 보도에서는 이게 식량 지원은 이제 유엔 제재 예외 대상이다. 그럼 포탄과 식량.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김정은이 바라는 바는 아니겠죠. 예. 그런 걸 바라면 저렇게 군 수뇌부를 저렇게 데리고 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약간은 조금 실제 만났을 때는 다를 수도 있을 협상이 가능성이 깨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정상간談판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이거 같습니다. 기다려봐야 되는 예, 문제고. 근데 이제 그 안 됐다고 발표도 또 안 하겠죠. 또 북나가. 그러게 뭐 브리핑 없다고 예고도 돼 있어요. 뭐 그럼요. 이런 거 안 한다고 만나도. 예,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가운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안을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중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정도면 아마 방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왜 안 오냐고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북중러 연대가 있고 지금 예. 한미일 연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북중러 연대 지금 북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밀착해 있는 예, 단계죠. 그 중에 중국이 미중 패권 경쟁, 전략 경쟁 와중에서 예. 수위 조절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에 연루되는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북중러 연대에서는 중국이 가장 약한 고리죠. 그리고 한미일 연대에서는 누가 봐도 우리가 가장 약한 고리였죠. 근데 이 약한 고리들끼리 지금 국면에서 또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약한 고리들끼리 만나서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서로에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건 없으니 일단 예. 상황 관리를 하는 모드로 하반기
외교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교집합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나요, 안보실장이요? 쉽지 않은데 저런 말하기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